오늘 진단 시간에는 아시아 최대 ETF 운용사 가운데 하나죠. 이 CSOP, 이 이재충 상무와 함께 하반기 중국 증시 관련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중국 증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 전에 스튜디오에 모셨을 때 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장됐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됐는데 거래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US 달러 카운트나 홍콩 달러 모두가 다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자산고 유입으로는 한국 쪽에서 한 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아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네, 달러 기준으로 예. 거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레버리지 쪽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상품을 투자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만 하려고 지금 고려 중입니다. 인버스 하지 않고 레버리지만 알고.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의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가 5.2%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좋아진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이 중국의 정부가 이야기했던 5%대 성장률 달성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2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4.8% 증가를 하고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3분기에 다소 부진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라든가 금리 인하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엔 중국의 지금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선택적으로 중국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중국을 접근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일단 지금 중국 관련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가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그렇죠. H20 칩 중국에서 승인해줬다, 수출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조금 좋은 징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징조상에서는 굉장히 좋죠.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에서 우선 첫 번째 매듭이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가 어제 나왔을 때 오후장에서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각 7%씩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AI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관련 섹터들은 굉장히 호재고요.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재고요. 다만 이제 미중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매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접근은 관세 영향이 적은 테크 섹터, 중국 내 수익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들 풀어보자면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시아 최대 운용사 가운데 하나라서 힘이 좀 있죠, CSOP가. 그래서 홍콩 재무장관 한국에 데려오셨었죠. 이때 고위 관계자분들 만났습니까? 우리나라랑? 네, 굉장히 많이 만나신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랑 같이 한 행사는 이제 포럼 하나를 했었고, 예. 제가 이제 너무나 우연찮게 그거 통역을 맡게 돼가지고 여러 그럼 가지 취재가 좀 오늘 되겠는데요. 논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제안하신 게 있어요. 한국 그 고위 관계자들한테.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의 홍콩 상장, 한국 증시에 한국 기업들의 홍콩 증시 상장을 어떻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ADR처럼 이렇게 상장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도 교차 상장을 제안하셔가지고 교차 상장. 예. 요것들은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협의도 많이 논의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8월 1일 날 그 사업자들 라이센스를 발표할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그 통역 중에 들은 얘기는 10개 정도 이제 기업들에 이제 그걸 준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향후 8월 1일 날 발표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홍콩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 자산법, 그리고 그쪽 관련 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8월 직전에 아마 7월 말쯤에 뉴스 하나가 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해외의 돈들, 홍콩의 돈들이 한국 증시로 올 가능성 역시 있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고,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홍콩 증시 관련해서 IPO 잘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거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IPO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테크 기업 위주였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 증시의 유동성 상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홍콩 증시가 아무래도 중국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인 게 있었죠. 하반기에도 제가 지금 아까 통역할 때 들은 얘기가 170개 정도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반기에만 170개. 네, 하반기에만 예. 170개. 근데 대부분 이제 테크나 아니면 바이오 섹터들 요즘 좀 핫하잖아요.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딥시크가 홍콩의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지금 본토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홍콩 증시 IPO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해외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외 돈들이 아시아 증시, 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주목할 만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 관련해서 이 하반기에 경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까 성장률 관련해서는 5%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세부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나은 것들 혹은 또 조금 더 경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중국 지표가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좀 가팔랐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본토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토의 부양책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올 거라서 제 생각에는 중국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관세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예. 풀어야 될 매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영향이 적은 섹터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항생테크 지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항생테크 지수의 종목들을 보면 해외 수익 비중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75%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 그리고 국내에서 수요 발생, 그 관세 영향이 적은 섹터, 항생테크가 가장 유효한 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제 통역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항생테크라든지 어떤 측면으로 투자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개별 종목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뭐 중국의 본토라든가 홍콩의 기업들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우선 홍콩에 상장된 저는 반도체 기업들을 주목하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H20 칩 뭐 제한을 완화하긴 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국산 대체화 또 그 테마라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밀어주고 있는 테크 기업들 거기에 플러스로 국산 대체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얘기한 SMIC라든가 아니면 중국판 엔비디아죠, 캠브리콘 등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